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그간 못 다루었던 시황과 더불어서 향후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비트코인이 조정 횡보하는 와중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뉴스들을 압축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신고점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한 상승과 매물대 소화를 하는 중이며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9,000달러 이하로 하락하며 시장의 압박이 가중된 가운데 단기 트레이더들이 대거 청산되는 사이 장기 보유자들이 조용히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화폐 분석업체 크립토컨트의 분석가 아무르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시장 내 뚜렷한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급락 과정에서 비트코인 시장은 두 차례 주요 청산 이벤트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발생했으며 당시 9,7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이어 가격이 10만 9,00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다시 8,8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추가로 청산됐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자들이 연이어 청산되는 상황에서 장기 보유자인 롱텀 홀더들은 반대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며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의 보유 비트코인에 대한 실현 자본화는 28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 4월 이후 처음 도달한 수준입니다. 실현 자본화란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거래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세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 지표의 상승은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활발히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하는 이를 두고 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한 전략적 매수 행위라며 이들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가격 하락 국면을 장기적 포지션 강화를 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또 다른 분석가 이브라임 코사르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더블 바텀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하락세가 약화되고 매수세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보다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향후 상승장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현재 BTC는 단기적으로 10만 5천 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도 열려있으나 기관의 현물 ETF 순이익과 선물시장 건전성은 강세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6일 BTC 계열 선물 연 환산 프리미엄은 8%로 상승해 전날 6.5%보다 높아졌으며 여전히 중립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20%까지 치솟았던 과열 상황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옵션 시장 역시 상승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기준 옵션 델타 스큐 지표는 마이너스 6%를 기록해 매도 옵션보다 매수 옵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구조로 대형 투자자와 마켓 메이커들이 상승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관 수요는 실물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4억 2,7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평균 매입가 10만 6,237달러에 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현물 비트코인 ETF에는 27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추가 유입되었습니다. 여기에 JP모간도 고객은 현물 BTC ETF 매수를 허용하며 간접 노출 경로를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의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30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세간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주식과 전환사채를 각각 20억 달러, 10억 달러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60억 달러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자금 조달 목표를 늘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접근은 주식과 전환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모사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가상화폐 상장 지수펀드 ETF도 출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스트래티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4,020개를 추가 매입했으며 이번 매입은 평균 단가 10만 6,237달러에 이뤄졌으며 투입된 금액은 4억 2,710만 달러입니다. 이번 매입으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총 보유량을 58만 250개로 늘렸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이번 비트코인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 보유분과 최근 발행한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래티지는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한 이후 꾸준히 매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60만 개에 다다르고 있으며 향후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5월 2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처리 이후
상원이 비트코인 비축법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최대 100만 BTC를 매입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현재 미 연방정부가 약 20만 BTC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는 백악관의 감사 지시에 따라 정보가 기밀로 분류돼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은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하는 지니어스 액트를 본격적으로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21일 표결 결과 66대 32로 법안이 절차적 관문을 넘어서면서 소정안 심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각 국가 및 기관별 도입은 전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MSTR의 현 시점이 명백한 저평가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MSTR은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 저평가다, 가격이 올랐으니 고평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얼마나 매입했고 보유 비트코인 대비 가치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비트는 정고점을 돌파하였고 나브 프리미엄을 분석하면 이는 저평가 영역에 해당하며 발리스틱 엑셀러레이션 모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혼자 상승할 때 반대로 스트래티지 혼자 소외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결국 MSTR의 우상향의 근본은 비트코인 상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배경에는 단순한 수요 증가 이상의 4가지 강력한 촉매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모두가 아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신규 공급량이 급감해 시장 내 유통량을 제한하는 공급 쇼크를 유발합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강한 상승장이 뒤따랐고 주기영 대표는 패턴이 변화했다고 하였으나 저는 아직도 이 패턴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비트코인 도입 확산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정책 구상부터 텍사스, 뉴욕시 등의 지역 정부의 준비 움직임, 그리고 주요 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의 일단 비트코인 매수와 비트코인 관련 ETF 등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M2의 증가와 글로벌 하드머니 선호 확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 이후 투자자들은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법정화폐 대신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로 인해 유통량이 줄어들며 금과 함께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스닥과의 디커플링 현상마저 보이며 안전자산이자 희소자산 그리고 경화로서 가치를 입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래티지의 매수와 이를 모방하는 기업으로 인한 비트코인 경쟁 격화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지속 매입하고 비트코인 보유 입장을 고수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공개 발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모방하는 여러 기관의 등장은 이제 비트코인 매입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마라나, 메타플래닛, 게임스탑 등의 회사 외에도 최근에는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 에셋 매니지먼트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하고 제2의 스트래티지로 시장에 관심을 모은 21 캐피탈이 최근 비트코인 4,812개를 매입하는 등 이제 장기고래의 매도나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를 흡수할 기업의 등장은 비트코인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록스트림 CEO이자 초기 비트코인 채택자 아담 백 역시 비트코인을 파는 행위는 확률이 극히 높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과 같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아담 백은 최근 비트코인 금융 플랫폼 UNCHAIN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남기며 시장 타이밍을 노리는 매도 전략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많은 스트래티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은 정고점을 돌파했음에도 스트래티지는 이전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여 많은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글로벌 M2 차트를 보시면 현재 구간은 조정 및 횡보가 도달하는 구간이며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비트코인 파워 커브 사이클 클라우드 자료를 보시면 현재의 구간은 파란색 원에서 보이는 비트코인의 상승 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급격한 상승을 앞둔 비트코인의 건강한 조정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글로벌 M2와 비트코인 파워 클라우드 등 여러 자료를 놓고 분석하였을 때 6월 초중순까지 나브 프리미엄이 저평가 영역에 달하여 마지막 매수 찬수 혹은 투자자들의 낙오를 유발한 이후 스트래티지의 폭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최저점인 2015년 1월 14일 이후 2017년 12월 17일에 1069일이 지난 시점에서 고점이 나왔으며 2018년 12월 15일 비트코인 최저점을 찍고 나서 2021년 11월 10일 1061일이 지난 시점에서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경로를 따를 경우 1060일에서 1071경 사이에서 최고점이 나온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사이클 역시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25년 10월 20일 전후로 고점이 도달할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스트래티지 역시 이보다 빨리 정보가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M2로 보든 파워 클라우드나 온체인 지표 등 여러 지표로 보았을 때에도 피트코인과 스트래티지의 일부 조정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온체인 지표인 P&L 지표를 보더라도 주기영 대표가 틀렸던 파란색 화살표 지점에서 지난 3차 사이클의 유사 구간 역시 잘못된 시그널 후 한 차례 조정을 주고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무한히 원웨이로 상승하기보다 조정을 겪으면서 상승이 오는 것이 이전 사이클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6월까지의 횡보 혹은 조정이 두려우신 분이나 너무 고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수금을 확보하시고, 만약 이미 전부 투자되어 있으시다면 일부를 현금화하여 대응 자금을 마련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안전자금이 없다면 심리가 불안하여 올바른 투자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 지점들에서 조정받기 전 부분 과열 신호가 나오면 예수금을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비트코인이나 스트래티지의 상승을 의심하거나 단기에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리적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MSTR이 정신없이 폭등한다면 매도의 시점과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멤버십 여러분께는 제가 상세히 작성한 매도의 계획 및 기준을 말씀드렸고, 실제 매도를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테슬라와 속술 투자 시기에도 느꼈지만 많은 대중들은 하락 구간에서는 잘 버티지만 회복 중 횡보 기간에서는 인내심이 쉽게 바닥남을 느낍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심리학적 방어 기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손실 구간에서는 손절할 경우 자신의 투자 실패를 인정해야 하기에 이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 손실을 잘 참아내지만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투자 금액 본전 근처에서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고 상승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손실, 즉 패배를 인정하는 방어 기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본전에서 매도하는 경우를 자주 봐옵니다. 모두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은 다르지만 일정 기간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만약 MSTR이 오르지 못한다면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리사이클의 진행 중인 이 구간에서는 저는 전혀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250불의 지옥의 구간도 잘 버티셨습니다. 지금 400불 근처의 횡보 조정을 못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 종목을 정리하고 이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이것을 버틸 멘탈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하루 이틀의 MSTR 가격이 중요한 선물 옵션 트레이더나 초단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제 채널에서 크게 정보를 얻어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개월에서 1년 사이 중기 투자자나 그 이상의 장기 투자자분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돋보기로 글을 보면 글자 하나하나만 크게 보일 뿐 문단의 맥락을 알 수 없지만, 조금만 멀리서 바라본다면 문단의 맥락과 나아가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의 등락에 목을 맨다면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이 보이지 않고 조바심이 나지만, 적어도 하반기에 내 투자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판단한다는 마음으로만 봐도 확신이 생기고 명확해집니다. 투자의 심리적 안정감은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버티셨다면 그 펀더멘탈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 오히려 강한 멘탈로 여유를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 역시 처음 투자할 때 매일매일 추가창을 보면서 초조해하고 잠 못 드는 밤이 많았고, 오히려 강력한 변동성을 갖는 주식들을 투자하고 버티면서 힘겹게 수익을 내고 기초 체력이 반강제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저보다 투자 경력이 많으신 선배님들과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초보 투자자 구독자분들, 이것은 주식 투자 경험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멘탈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은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할 겁니다.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은 추매하시고 군대라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군대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니 100% 상승 알람 맞춰놓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